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이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자, 현재 환율로 보면은 한화 135억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국익을 위해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LK99에서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초전도체 테마를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낸 것, 국제사회에 관심을 만들어낸 것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맞죠. 자, 그리고 이들의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걸 봤을 때 초전도체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상용화할 신기술이나 아니면 신물질 등의 발견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책 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국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아무리 못해도 초전도체 테마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하죠. 자, 현재 파워로직스 아니면 서남, 덕성, 신성, 델타테크 등등 아무 내용도 없이 급등하는 원인이 이것이라고 보고요. 자, 현재 대장주인 신성은 이렇게 올랐다가 좀 내려왔죠. 자, 근데 이 신성보다 파워로직스나 서남 등등이 이제 급등세가 가파른 것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총이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것을 연출하기 더 쉽기도 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이 투자 경고 재지정 마지막 판단일이죠. 10월 6일이 투경 재지정. 자, 이 투경 재지정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는 위험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투자 경고 재지정 예고 그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판단일 마지막 판단일 10월 6일까지죠. 오늘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자, 그리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경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마지막 판단일인데 투경 재지정 투자 경고 종목에 재지정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리셋이 되는 거죠. 리스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경은 반드시 떼줘야 된다. 투경 재지정은 피해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요 세 가지 조건을 봐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어느 정도 이격이 있습니다. 현 주가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데 세 번째 조건이죠. 자, 판단일의 종가, 오늘의 종가가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이것을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틀 전의 종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8,250원이죠. 250원. 자, 여기서 40% 이상 상승할 경우였으니까 곱하기 1.4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67,550원을 오늘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자, 67,550원을 다시 기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를 보겠습니다. 자, 52,000원이죠. 52,000원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곱하기 1.3. 자, 어떻습니까? 67,600원이 됩니다. 요걸 50원 차이로 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간다 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이 덜 몰리게 좀 누르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신 요 윗자리에 매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자, 여기에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는데 박스권 상단에 딱 저항받는 그림으로 뒀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은 본래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단기간 동안 돌파 시도도 좀 있었고 수차례. 자, 근데 뚫지 못했던 구간이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투심은 요 자리에 올라오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것은 요 박스권 내 물량들을 소화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돌파할 시에는 이제 요 저항이 되던 자리가 강력한 지지의 포지션으로 바뀐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엠바고로 퀀텀 측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커팅 엣지의 김용진 교수가 이제 LK99 레시피를 토대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9일에서 10일 정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자, 뭐 이런 기대감을 주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까지 해서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튀어오를. 자,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익부터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초전 저원학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이 퀀텀 측에서 나아갈 길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을 딱히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보다 초전도체 관련 지식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 내 명예가 아니라면 무너뜨린다. 이게 좀 보이죠. 자, 아무튼 각설하고 미국 에너지부의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은 국내 초전도체 테마에도 수급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관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도 주체죠. 얘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신성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것은 투경 재지정 여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한 주가 관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시총이 타 관련주들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파워로직스나 서남, 덕성 등등을 이용해서 초전도체 테마에 관심만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이 주가의 향방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초전도체 테마 전체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는 않고 머물면서 매물만 소화한 흔적이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뭐 분봉을 보더라도 팔아먹을 때는 그렇게 거래가 뭐 이렇게 막 실려 있진 않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올릴 때나 주가가 막 실려 있지, 주가가 아니라 거래가. 자, 주도 주체가 원하는 게 현재의 수급이다, 주가의 상승이다, 테마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내 수급이 순환되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덕성, 선암, 모비스 등등에 몰렸던 수급이 이후에는 대장주 신성 델타테크로 몰릴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강세 테마에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순환매를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총이 낮은 것은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올리기도 쉽고 내리기도 쉽습니다. 자, 이럴 땐 거래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이 다 같이 수급이 안 들어오는 침체 구간이었다면 일단 시총이 낮은 것부터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후발주들의 장기 투자하는 매물은 많이 없죠. 대장주나 홀딩하고 관망하지. 즉 시총이 낮은 후발주들은 단타 물량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도 주체가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싼 값에. 자, 이렇게 쉽게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상승을 시키면 후발주들의 고점에서 단타들이 몰립니다. 자, 그럼 설거지 당하는 겁니다. 물량을 떠넘기고 수급이 또 순환되면서 종목을 옮겨가는 거죠.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들은 본전 자리 혹은 약수익 자리가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매수하는 개인들도 있겠죠. 자, 그럼 이들과 이들, 개인과 개인 평단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투심이 달라지는 거죠. 윗자리에 있던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었던 물린 매물은 없어지고 아랫자리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개인들은 홀딩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수익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즉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의미가 있던 자리죠. 급락하던 주가를 받아준 자리로부터 똑같이 지지받고 거래가 동반되면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건 주도 주체의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요때도 거래를 동반해서 위축되는 투심을 살려놨었고 그리고 요때도 5거래일간 하락하던 주가로 무너지던 투심을 같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려놨다라는 것에서 주도 주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매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밑에 OBV를 보더라도 신성델타테크는 주가가 하락하던 과정 속에서도 OBV만큼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간중간 뭐 이렇게 꺾여 있긴 하지만 하루 이틀의 지표는 무의미하고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것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거래가 동반이 됐다면 세력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스토캐스틱 지표도 여기서 %K 값이 %D 값을 골든 크로스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보조 지표고요. 보조 지표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하나같이 매수를 가리켰기 때문에 매수 자리로서 유효했습니다. 자, 이런 흔적을 토대로 매수자를 잡을 수 있다면 같은 맥락으로 매도 타점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조 지표들은 거래를 토대로 결과값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 주체의 이탈이라던가 아니면 투심이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언제 팔아야 되나를 특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또는 간단하게 숫자 2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얼마에 매도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든 근거를 포함해서 왜 매도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은 전제가 분할 매도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아직 테마가 죽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대감이 리스크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수익은 가져가면서 또 단기 조정에는 분할 매수로 물량까지 관리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팅 엣지의 김용진 교수의 CES 2023이죠. 자, LK99 관련 초전도체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김용진 교수는 BCS 이론으로 원래 노벨상 수상 대상 예정자였던 고르코프 박사의 이론을 반박해서 노벨상 수상을 무산시킨 이력이 있을 정도로 초전도체 전문가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현탁 교수와 함께 연구한 적도 있고요. 자, 이 김영진 교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정보, 객관적인 사실부터 카톡방에서 먼저 공유드리고 이후에 이 자료가 신성 델타테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 신성 ST의 상장이죠. 자, 19일날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자, 자회사 공모의 흥행을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의 관심도를 높여놔야 이게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 공모의 흥행을 위해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 델타테크의 구회장이 장남인 구본상 사장에게 경영 승계를 위해서 신성 ST를 인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2009년부터 액면 분할 그리고 무상증자를 거쳐서 장남인 구사장의 지분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구회장으로부터 신성 델타테크 지분 347만 주를 구사장이 증여받으면서 구사장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2대 주주인 목재회사 신흥, 자, 신흥도 구회장의 가족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구사장은 현재 주식 증여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와 신흥의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국민은행으로부터 4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초 세무서에도 이 27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에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돈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서는 신성 ST의 상장 공모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뭐 자회사가 수익을 내서 배당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해서 이익 실현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증여세 납세를 치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신성 ST 공모 흥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성 ST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드리블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못해도 단기 관점에서는 수익을 먹을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뭐 나중에 이 지분을 팔 수 있겠죠, 납세를 위해서. 근데 어차피 6개월 동안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익률 증가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6개월 동안 계속 올곧게 상승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공모 흥행 이후에 주가는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당장 뭐 고꾸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닥쳐올 조정을 위해서 매도 타점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수익을 늘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신성 ST 상장 기대감을 먼저 먹는다,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타점이 근접해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이 빠지기 전에 분할 매도 하고서 이제 또 기대감이 빠지고 나면 이후에 초전도체나 2차전지 더블 테마로 상승 여력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저점을 특정하고 이제 다시 분할 매수로 물량을 간수하면 돈은 돈대로 벌고 물량 간수는 물량 간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LK99 관련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자료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 신성 ST의 상장 관련해서 수요 예측, 공모 총역, 환불 날짜, 공모 현황 등등 실시간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근거에 입각해서 분할 매도 타점 이후에 다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